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이루어집니다. 1시간여 전인 오후 6시에 첫날 사전투표가 마무리됐는데요. 투표율은 13.31%로 지난 대선 때보다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소중한 한 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이른 시각부터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저마다 신중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일을 해야 돼서 일찍 와서 찍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표를 행사를 해야. 와이프 출산해서 빨리 하고 투표날은 와이프를 같이 있어주려고. 송화진 도지사와 여야 정당의 선대위원장들도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도지사 후보들에 이어 교육감 후보 등도 잇따라 투표를 마쳤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할 유능한 인재들을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전투표율은 좀 높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사전투표소에 긴 줄이 생길 정도로 유권자가 몰리기도 했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선 긴 기다림 없이 비교적 바로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니만큼 듬직한 일꾼이 뽑히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람이 당선이 돼서 전라북도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토요일인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중인 유권자는 내일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전북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어젯밤 열렸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마지막 법정 토론인데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무산과 관련해 김관영, 조배숙 두 후보는 서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열린 마지막 법정 토론. 조배숙 후보는 김관영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군산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약속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과연 도지사 공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10대 공약을 내셨는데요. 총 소요 예산이 53조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은 저는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렇게 신뢰가 갈지. 김 후보는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후보의 전북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만큼 문제는 실천 아니겠냐며 정부를 설득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7개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분기별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 제2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가 저는 전라북도 현안을 건의하고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가 나란히 공약으로 내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핵관의 소위 핵심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산업은행에 의해서 수출입은행까지도 와야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또 주장하고 있어요. 조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은 뭐 했냐며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거의 180석인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때 2년 동안에는 왜 그것을 못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광역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초광역 협력 논의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큰 틀에서 방향을 같이 했습니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새만금 문제, 군산, 김제, 부안에 또 메가시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두 개를 뛰어넘어서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보는 특별자치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북은 광주, 전남에 묶여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아왔고 거기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탈피해서 독자적으로 새만금 플러스 전북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조 후보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고 김 후보도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명칭 사용 금지 통보를 받은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표방해선 안 되는데 김 후보가 이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유세 차량이나 현수막에서 이재명이란 명칭을 지우는 한편 이의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천호성 후보는 이재명의 싱크탱크란 경력을 쓴 김윤태 후보에 대해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진안 용담댐 근처 도로 개선 공사 현장에서 어제 120톤짜리 교량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져 트레일러를 덮쳤습니다. 이 구조물을 트레일러에 싣고 왔던 운전사가 숨졌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주한 진안 삼락 위험도로 개선사업 현장. 3비탈을 따라 급하게 꺾인 도로 사이에 다리를 놓는 공사인데 이곳에서 어제 낮 교각에 얹을 120톤짜리 구조물을 크레인이 들어 올렸다가 트레일러에 다시 떨어뜨렸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석에 있던 50대 운전사가 숨졌습니다. 차량을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주고 돌려서 선에서 나오는 과정에 긴약물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와이어가 풀려가지고. 숨진 운전사는 이 현장에서 처음 일한 날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만 사고를 당한 운전사가 공사 현장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여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책임자 처벌이 가능한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현장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감독관도 나갔거든요. 근데 적용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 단계라서. 경찰은 이와 별개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현직 검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 2020년 말 당시 전주지검에서 근무했던 해당 검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 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검사가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겼다며 공수처에 고소했지만 공수처는 일부러 공소시효를 넘긴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7주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1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주 평화동과 익산 영등동 일대 아파트가 매매값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전세 가격 역시 한 주 전보다 0.09%가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전북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특별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전북은행은 신용보증재단에 2억 5천만 원을 특별 출연하고 재단은 특별 출연금을 재원으로 75억 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자금의 대출 만기는 최대 8년, 금리는 현재 연 1%대 중반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경북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전북 선수단 720여 명이 출전합니다. 전북은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눠 육상과 수영, 축구, 테니스, 유도 등 모두 36개 종목에 출전해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칠 각오입니다.
사전 경기로 진행된 체조 종목에서는 전북체육중 서한울 선수가 3관왕, 황서현 선수가 2관왕에 오르는 등 8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무주 덕유산 향적봉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가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산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방선거 본투표가 치러지는 다음 달 1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 경비 비상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모든 경찰관에게 비상근무 유지를 지시했습니다. 전북 지역 611개 투표소를 순찰하고 투표함 회송 과정에 경찰관 725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북 소방본부도 선거 당일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가고 투표소의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30일부터 6주 동안 마사지와 피부 미용업소의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퇴폐 무자격 영업,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여부 등입니다. 피부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과 문신 등 유사 의료 행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건전한 자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운곡지구 복합행정타운이 올 12월에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곡지구 복합행정타운은 완주군 청사 주변 44만 제곱미터에 2천 가구의 주택과 상가,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올 연말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4,600여 명의 입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방과 후 학교 강사의 교용 불안 해소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후보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강사 계약과 공모 절차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 재난이나 학교 사정 등으로 방과 후 미운영 시에 책정된 강사료의 70% 이상을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방과 후 강사료가 17년째 동결된 만큼 현실에 맞게 강사료를 인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는 현재 전주시에서 8년째 시행하는 엄마의 밥상 정책을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서 후보는 한부모나 장애부모, 조손가정 등 전북의 결식아동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아침 도시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